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었는데 제가 용인 SK 하이닉스 원산면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왔지만은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휴가 겹쳐서 SK 원산면 현장은 다 휴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재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2단 HBM3E를 선제 양산에 들어간다. 미리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재고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죠. 만일 삼성전자 12단 HBM3E가 6월에 콜 통과를 안 한다 그러면 수조 원대의 악성 재고를 각오해야 되는 무모한 도전일까요? 엔비디아가 AI 인공지능 시장에 주도권을 쥐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의 로드맵에 따라서 HBM이 시장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8단 HBM이 지금 시장의 주류지만 5월 달에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울트라를 생산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시장은 급속하게 HBM3 12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만 삼성 HBM3E 8단은 콜 통과를 했다고 나오지만은 아직 그런 소식은 안 들려오고 12단은 지금 콜 통과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AI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타임 투 마켓 TTM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품이 개발되고 실제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 그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해도 시장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12단 HBM3E 콜 통과를 6월로 보고 있다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만일 콜 통과를 한다 그러면 이게 D램이 만들어져서 패키징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5,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삼성이 12단 HBM3E를 잘 만든다 할지라도 납품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급해진 삼성전자가 수조 원의 악성 재고를 부담을 감수를 하더라도 12단 HBM3E를 선제 생산에 들어갔다. 그런 소식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소제목을 하나 달았습니다. HBM의 타임 투 마켓 급해진 삼성전자. 급해졌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한 모험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3 12단은 현재 상용화된 가장 최신 세대 HBM입니다. 저 HBM 12단이 콜 통과를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구글의 MPU에 들어갈 것이 계약을 못 맺은 거죠. 못 맺고 구글은 마이크론으로 고객사를 돌려버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A D램, 이게 15세대인데 요거를 HBM3 12단에 채용을 했죠. 어떤 신문에 보면 1B D램을 쓴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그 판단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이 12단을 이제 엔비디아에 콜 테스트를 했지만 성능 문제로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A D램 재설계되는 것은 워낙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개선, 리비전 제품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공급망 재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고 수십 년 됐는데 이 특정 제품 하나를 가지고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건 참 생소한 일입니다. 개성품에 대한 콜 테스트는 오는 6, 7월 오늘 여기 지디네 코리아에서는 6, 7월로 보고 있어요. 또 D-일렉에서는 6월로 보고 있거든요. D-일렉은 6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블로그에도 언제 한번 썼지만은 제가 작년에 있었던 작년 6월 5일입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 올라왔던 그 글을 보면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지 못한 채 제조되는 악성 재고와 엔비디아의 불량품 리콜 요구가 우려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HBM3였거든요. HBM3, HBM3E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콜 통과를 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악성 재고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자, 한번 중간에 한번 삼성전자 HBM3 수율은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콜 통과 얘기도 없기 때문에 수율이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당연히 못하다는 건 틀림없는 얘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율이 한 80% 근접했다 넘어섰을 때일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HBM 수율은 한 50% 정도.
그래서 삼성이 수율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일본 신카와 장비를 세미스에서 모디파이해서 PC 본도를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버리고 한미 반도체의 PC 본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없을까?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작년에 그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마이크론도 뭐 수율이 20% 30% 얘기를 할 때 한미 반도체의 PC 본도를 갖다 들여놓고 뭐 50% 60%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한 안 되면 좀 버리고 과감한 이런 얘기를 좀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론도 HBM 수율은 SK 하이닉스보다 낮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요. 이것도 벌써 작년 24년 12월에 40% 이상이라고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뭐 마이크론이 3위밖에 안 되지만 저전력 성능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취재한 기자님한테도 직접 들었는데 D램 중에서는 지금 마이크론이 성능이 제일 좋답니다. 마이크론도 원시 D램을 지금 개발이 거의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을 한번 본다 그러면 6, 7월경에 콜통과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악성 재고 부담을 떠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참 삼성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콜통과까지 다 맞춰놓고 대량 생산에 들어갈 건가? 아니면 엔비디아의 콜통과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부터 HBM3 12단 생산량 확대 본격 나셨다. 지디네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경부터 엔비디아향 HBM3 12단 제품에 대한 선제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동률이 저조하던 제조 라인에서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12단 제품을 양산해서 적기에 공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초 기준 삼성전자의 HBM3 생산 능력은 12에서 13만 장 수준. 지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 수준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그 HBM 생산량은 웨이퍼 기준에서 월 15에서 17만 장, 20만 장도 작년에 말이 나왔었는데 대략적으로 15, 17만 장. 하이닉스는 이제 12에서 14만 장, 아마 하반기에는 15만 장이 넘어설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반 라인을 투입하고도 보관만 하고 있던 TSV, 실리콘 관통국이죠. 이 8단에서부터 이렇게 데이터 엘리베이터죠. 이거를 1분기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슷한 시점에 HBM용 원웨이 D램 웨이퍼 투입량도 늘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엔비디아의 공급 승인이 또 지연되거나 이게 또 콜이 불발이 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조단위 재고로 쌓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양산 돌입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시장 진입이 다가왔고 아무리 좋은 12단을 만들어 해도 시장이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HBM3 12단에 대한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결정적으로 KS 마크를 획득하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공급 승인을 받기도 전에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한 이유는 시장 진입 타이밍이 가장 큰 이유라는 해석, 당연한 거죠.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해당 고객사하고 콜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공급 승인을 가정하에 미리 제품을 확보해 두려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만일 이런 것도 있어요. 만일 12단 HBM3를 미리 생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라도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한다 그러면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빅테크 기업에 팔아먹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 거는 당연한 얘기죠.
통상 HBM은 코어 다이는 D램 제조에부터 원A D램이다. 여기 웨이퍼가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데 5, 6개월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 7월 경우에 HBM3 12단에서 양산 승인을 받더라도 공급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리 제품을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엔비디아의 이제 신규 AI 가속기인 루빈이 HBM4가 들어있는 이게 하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만일 이게 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몇 번 올려놨던 거죠. 엔비디아의 GPU 시리즈요. 지금은 블랙웰 여기죠. 여기죠. 블랙웰 울트라. 이게 5월부터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죠. 여기 여기 3 12단이 들어가는 거죠.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개에서 12개면은 이 제품 소요량이 50%가 늘어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물량을 가지고 감당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HBM3 12단 시장에 직임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루빈이 또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HBM4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전자는 지금 HBM3 12단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반도체 업계 관계자입니다. 엔비디아 향 HBM 12단 승인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2월 달부터 생산량을 늘리고 공급 승인 뒤 바로 공급해가지고 콜 통과가 딱 이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량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면 바로 매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준비를 나서는 거죠. 혹시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향 공급이 좌절되더라도 또 다른 빅테크 많죠. 그래서 그 공급할 수 있는 계산도 깔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주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 사람들이 엔비디아 걸 쓰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AI GPU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 팔아먹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KS 마크를 주는 엔비디아의 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AMD 역시도 삼성전자의 지금 HBM 8단이 들어갔는데 지금 12단으로 개선품으로 주문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HBM을 전년 대비해서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거든요. 두 배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HBM 공급량이 40억 기가비트였습니다. 근데 이 두 배라 그러면 올해 80억 비트거든요. 엄청난 거죠. 근데 지난 1분기에는 이게 지금 공급량이 6에서 8기가비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억 비트니까 1분기당 10기가비트씩 들어가야 되는데 못 미쳤죠. 60에서 한 80%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HBM3 12단 콜 통과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쩌면 8단은 삼성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장이 벌써 12단 HBM3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2단 HBM3를 선제 양산에 나섰다는 사실 대단합니다. 뭐 아니면 뭐 오면 좋겠지만은 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모두가 전부 다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갔는데도 또 그 얘기 나오고 자 그럽니다. 삼성전자가 분발해서 조만간 콜 통과를 하고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